안녕하세요. 독쌤TV의 독쌤입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클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어를 단기간 안에 정말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매사의 독일어 단어를 공부하실 때 항상 마인드맵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단어가 완성이 되면요. 그 단어를 어디다 내가 써먹을 수 있지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놓고요. 상황이 설정되면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일상적인 대화를 한 개, 두 개 정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문법 정도를 차곡차곡 외워가시다 보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만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독일어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문법 주제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전치사입니다. 독일어에는 전치사라는 문법 용어가 있어요. 전치사는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사용하죠. 특히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이 움직이지 않고 내 눈앞에 바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wo 라고 물어봐요. 어디에 있니? 예. 두 번째는요, 한 사물이 내가 있는 위치, 지금 눈동자 보이시죠? 거기서 점점 멀어질 때, 어디로, 근데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로 이동이 되고 있니? 나에게서 멀어질 때는 wohin.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나에게로 점점 가까워질 때는 woher.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움직이지 않을 때 wo, 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 wohin, 점점 나에게 가까워올 때, 가까워져 올 때, 그때는 woher. 계속해서 woher, wohin 이걸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전치사를 뭘 사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가장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장소만을 나타내고 싶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그 말만 하고 싶다 할 때는 wo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쓰면 돼요.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점점 어느 한 포인트에서 멀어진다. 그럴 때는 wohin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써야 되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로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라고 할 때는 woher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전치사 in. 제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다가 wo라고 써놨잖아요. wo에 해당되는 전치사인데 in은 나중에 woher에도 해당이 돼요. wohin에도 해당이 되고 우선은 wo에 해당되는 뜻은요. 어디 안에 어디에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너 지금 어딨니? 나 네덜란드에 있는데 Ich bin in den Niederlanden. 너 회사는 어디야? 나 회사 시내에 있어. Ich arbeite in der Stadt. 나 잠깐 정원에 좀 더 머무를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Ich bleibe im Garten. 집이 어디예요? 어디 살아요? 막시밀리안 슈트라스에 살아요. Ich wohne in der Maximilianstraße. 카메라 지금 어디다 놔뒀지? 카메라 어디 있지? 움직임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는 Die Kamera ist in der Kiste. 계속해서 이제 어디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in을 아까 설명했었죠. 이번에는 by라는 전치사인데요. by라는 전치사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로 거의 만능으로 쓰일 수 있어요. 단 in이라는 뜻은 없어요. 어디 안에라는 뜻만 없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네 집에 있어라고 할 때 by라고 해도 되고요. 어디 직장에서 일한다. 나 지금 직장에 있어라고 할 때도 by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안은 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 지금 한나네 집에 있어. 그러면 Ich bin bei Hanna 이러면 돼요. 근데 Ich bin an Hanna 이건 틀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레베나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바이에른주에 속해 있는데 로텐부르크라는 도시에서 가까워요. 어디 가까운 동네를 말할 때도 바이를 씁니다. Die kleine Stadt Grebenau liegt im Bundesstaat Bayern bei Rothenburg. 그 다음에 나는 지멘스에서 일해. 직장을 말할 때. 회사가 어디예요? 예, arbeitet. 그 사람 회사가 어디래? 예, arbeitet bei Siemens. 예.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집에 bei mir zu Hause gab es gestern eine Geburtstagsparty. 어제 우리 집에 생일 파티가 있었잖아. 네. 그 다음에 잠시 동안에 네.
이제 우리 집에 엄마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엄마가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 개를 내가 또 다시 내 여동생한테 줘요. 너가 좀 맡아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키우시던 개가 지금은 잠깐 내 동생네 집에 가 있어. 우리 언니네 집에 가 있어. Der Hund meiner Mutter bleibt im Moment bei meiner Schwester. 계속해서 아니라는 전치사 설명해 볼게요. 아니라는 전치사도 어디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라는 뜻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전치사는 어디 근처에 어디 부근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는 전치사는 언제 쓰냐면요. 굉장히 큰 건물이나 굉장히 큰 이제 자연 경관, 바닷가, 호숫가 이런 데 있을 때 아니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도 클 수 있잖아요. 버스가 몇 대씩 쓰고 이래야 되니까. Ich bin an der Bushaltestelle. 그러면은 부스할테슈텔라는 건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버스 정류장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Ich bin am Markt. 슈퍼마켓가 아니라 마크트는요. 우리나라 5일장, 7일장처럼 독일에서도 7일장이 서요. 어떤 데는 5일장, 3일장도 쓰기도 하는데 그 장서는 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안을 씁니다. Ich bin an der Schule. 학교가 굉장히 크면 학교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In der Schule 그러면 학교 안에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Ich bin an der Schule 그러면 학교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학교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Ich bin am Flughafen. 공항 바로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공항에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거예요. 공항에 있을 때도 Ich bin am Flughafen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항이 워낙 크니까. Ich bin am Hauptbahnhof. 중앙역, 기차역도 크잖아요. Ich bin an einem See. 그럼 난 어디 호숫가에 있는 거예요. 어디 건너편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gegenüber를 설명해 드릴게요. gegenüber라는 전치사는요. 길 건너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dative, 삼격이랑 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라는 여자가 개 한 마리를 이제 데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은행 앞에 서 있다. 그게 독일어로 Anna steht mit ihrem Hund vor der Bank 라는 뜻을 가져요. 내가 그걸 길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나의 친구예요. 그래서 안나가 저에게 묻죠. 독쌤, 너 지금 어디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맞은편에 있어. 은행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이란 얘기예요. 독일어로는. Ich stehe gegenüber der Bank. 이 뜻은 뭐냐면 Ich stehe auf der anderen Straßenseite vor der Bank. woher, wohin 이 의문 대명사를 가지고 의미를 잘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전치사를 결정해서 사용하시라 그랬어요. woher라는 거는 뭐냐면요. 누군가 어떤 고정된 장소에 서 있어요.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거죠. 어떤 사물이 저쪽 먼 곳에서부터 나에게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나타낼 때 그때는 아우스 아니면 폰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아우스나 폰은 삼격, 즉 다티브와 같이 쓰입니다. 다티브 꼭 기억해 주세요. 삼격. 자, 아우스하고 폰하고 뜻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우스는요. Ausgangspunkt, starting point. 그러니까 시작점이, 출발점이 바로 문 앞에서, 건물 바로 그 안에서부터 시작할 땐 아우스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아우스는 또 언제 쓰냐면 나라명을, 국가명을 말할 때, 도시명을 말할 때, 대륙명을 말할 때,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이제 교육기관이나 어떤 건물을 말할 때 씁니다. 자, 그 다음 woher라는 의문 대명사와 관련이 있는 전치사, 두 번째 전치사 폰이라는 것도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Ich komme von Thomas 그러면 뭐 토마스 집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토마스랑 같이 있다가 지금 헤어지고 나왔다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Ich komme von Thomas. 아니면 제가 지금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죠. 같이 영화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같이 장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너 운동 끝나고 언제 오니? 운동하는 장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Wann kommst du vom Sport zurück? 예. 또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에게 말하죠. 조심해. 왼쪽에서 차가 오고 있잖아. 차가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Vorsicht, es kommt
ein Auto von links. wo 혹은 woher라는 의문 대명사와 관련이 있는 전치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wohin, 또 방향을 나타내는, 어디론가 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방향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wo에 해당되는 딱 고정되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in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 고정된 장소를 말할 때는 삼격 dative하고 같이 쓰지만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는 accusa티브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퀘닉스 알레라는 그 도로에 서 있어. 나는 퀘닉스 알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Ich bin in der Königs Allee. 하지만 내가 퀘닉스 알레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Ich fahre in die Königs Allee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스위스에 있어요. Ich bin in der Schweiz. 저 오늘 비행기 타고 출국합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Ich fliege in die Schweiz.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은 쭈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쭈는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보통은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쓰고요. 어디 가고 있는 길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나 병원 가는 길이야. Ich gehe zum Arzt. 예를 들면 나 지금 친구 집에 가는 길인데 Ich fahre zu meinem Freund. 어디를 지나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중에 durch라는 전치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durch라는 전치사는 항상 사격, accusa티브와 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함부르크에는 굉장히 긴 터널이 있어요. 엘프터널이라 그러는데요. 그 안에서 독일에 사실은 이렇게 라디오나 핸드폰 잘 안 터지잖아요. 근데 엘프터널 안에서는 요즘에 잘 터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엘프터널을 지나야 고속도로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럴 때는 지금 어디쯤 왔니? Ich fahre durch den Elbtunnel. 그게 뭐냐면 엘프터널을 지나서 가고 있다. 차를 타고 그 얘기예요. Ich gehe durch die Tür. 네, 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다. Ich fliege durch den Sturm. 이게 뭐냐면 슈트하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폭풍이 부는데 그걸 뚫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겠다는 거죠. 이 화면에서 보시면 토끼가 상자를 통과해서 상자 안을 지나서 밖으로 나왔죠. Die Hase rennt durch die Kiste. durch이라는 거는 어디를 통과해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어디 주위를 빙빙 맴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독일어에도 있습니다. herum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herum. 그 두 가지 전치사로 되어 있고요. 말하고자 하는 장소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은 항상 아쿠사티브하고 같이 쓰여요. 사격이랑 같이 쓰여요. 지금 토끼가 상자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Das Kaninchen rennt die Kiste herum. 토끼는 하자라고도 하고 카닌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일어에는 어디 위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uf, 하나는 über라는 건데요. auf라는 거는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그 어디 위에 그 장소에 닿아 있을 경우에는 auf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가 상자 위에 있다. 사과가 지금 상자 위에 있고 상자 지면에 그 면에 닿아 있죠. 그럴 땐 auf를 씁니다. 근데 새 한 마리가 상자 위를 날고 있다. 상자 위를 날고 상자 위에 있지만 상자와 닿지 않았죠. 그럴 때는 위버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또 위버는 어떨 때도 쓰이냐 하면요.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위버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내가 그냥 다리 위에 서 있을 때는 auf der Brücke. 내 발이 다리 위에 닿아 있으니까요.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비스라는 전치사는요. 어느 종착지,
어느 방향에서 딱 끝나는 지점을 말할 때 bis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스 지금 어디까지 가나요? 라고 물어볼 때 bis wohin, 그냥 wohin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방향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종착지인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bis wohin fährt dieser Bus? 이 버스는요, 하부옥이라는 도시까지 갈 뿐이에요. 거기까지만 갑니다. 거기서 버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부옥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버스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비스를 쓰지 않고요. 하부옥이 종착지예요. 그럴 때는 비스 하부옥이라고 하죠. 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마지막입니다. 어느 길을 따라서, 어느 강가를 따라서, 어디 도로를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라는 말을 나타내는 엔틀랑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엔틀랑은요, 지금까지 전치사는요, 장소 앞에 왔잖아요. 근데 엔틀랑은요, 장소 뒤에 와요. 이게 다른 전치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요일에 2시간 정도 라인 강가를 따라서 산책을 했어. 라인 강가를 따라서. 한국말처럼 den Rhein entlang, 라인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전치사에 대한 공부는 끝났습니다. 네. 부록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를 매주 선정을 해서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경험상 제가 프로이퍼로서 이제 현장에서 자주 보고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거는 참 잘했더라 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Einkaufen, Lebensmittel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영상을 초급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부터 고급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한꺼번에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정하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독일어 어학 시험 볼 때 주제 중에 Einkaufen 아니면 Lebensmittel 아니면 Recycling 이런 거에 대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Essgewohnheiten 이라고 해서 음식을 어떤 스타일로 내가 먹는지, 나는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으면서 좀 내 건강은 이렇게 상관 안 하고 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나는 채식주의자인지 아니면 나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 보호나 동물 보호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입장에서 고기 먹는 횟수를 줄이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독일어로 써보시거나 독일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뇌가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정보를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한 정보를요, 내 언어로 다시 재출력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뇌에 저장이 됩니다. 네. 뇌 히포캄퍼스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뇌의 기능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테마가 Einkaufen, Lebensmittel일 때는요. 선생님들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의 Lieblingsgericht는 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너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왜 좋아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특히 A2, B1 테마. 너가 직접 요리를 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2, B1, B2, C1 정도 넘어가면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Massenprodukte. 이거는 대량으로 동물들을 막 어딘가에 막 가둬놓고 닭이나 이런 돼지 이런 애들을 막 가둬놓고 막 무자비하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비오프로덕트는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데 항상 좋을 수 있니? 비오프로덕트의 장단점은 뭐니?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1에 주로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Lebensmittel, Einkaufen. 이런 게 이제 Essgewohnheiten 이런 것들이 주제로 나오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요? 주로 집에서 누가 요리를 하나요? 엄마가 하나요? 아빠가 하나요? 남편이 하나요? 부인이 하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남녀 평등 같은 게 좀 있나, 뭐 비판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어떻게 독일어로 표현해내나 그런 능력을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Einkaufen Lebensmittel 얘기가 나올 때 또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링, 재활용에 관한 문제예요. 리사이클링은 영어잖아요. 독일어로는 Wiederverwendung 아니면 Wiederverwertung 아니면 Wiederaufbereitung 이라는 단어를 써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을 당신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정말로 리사이클링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등등. 독일과 자신의 나라를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들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뮬,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직도 우리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에서는 레스트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등등. 예. 그 다음에 이제 A2, B1, B2 주로 나오는 주제들이 뭐가 있냐면 Spezialitäten. 성탄절이 휴일인가요? 1월 1일 양력 달력에서 1월 1일이 명절인가요? 아니면 음력 달력을 쓰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당신네 나라에 다른 뭐 문화가 있나요? 다른 명절이 있나요? 그때는 무슨 음식을 먹나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을 보러 가나요?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내드린 숙제에 대한 설명하고 예문은요. 다음 주 화요일 독일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매주 수요일 새로운 주제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 주제는 독일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겁니다. 네, 매주 수요일 독일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꼭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